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 아파트 주민들에게 울산시가 호텔 숙식을 제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재산상의 손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 이번 화재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도 아닐 뿐더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청과 울산시 남구청에게 지자체로서 해야 할 사후 조치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는 화재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물어 처벌과 배상,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할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일부 주민들의 모습은 이번 화재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인 것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숙소로 잡아준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수해나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임시 숙소를 호텔로 잡아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울산시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조치일 텐데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는 일일 겁니다. 화재 사고로 졸지에 이재민이 돼 경황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성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울산시가 호텔 숙식을 제공한 데 대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화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물 화재 피해자들에게 세금으로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한 설명인데요.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에 묵고 있는 피해 주민은 총 175명에 이르는데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송 시장은 통상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재민 보호 방식과 차이가 있고 지나친 혜택이라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고 답변했는데요.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등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며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울산시가 주상복합 피해 주민들을 인근 호텔에 숙박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있냐, 시가 아니라 보험사나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9일 밤 지역 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울산시 주민 간담회에서 일부 피해 주민이 주거지가 복구될 때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관리비 감면을 요구하는 모습 등이 방영된 후엔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유재산 화재로 지자체에게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루 숙박으로 6만원, 식사 한 끼에 8,000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호텔이나 임시숙소 사용은 한 달까지 지원 가능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화재로 인한 주거 복구가 안 되는 가정하에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등 사회재난의 경우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주거지 제공 연장은 화재 감식이 끝난 후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 상황 앞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숙식 제공을 한 울산시의 대처는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빠른 행정력이 돋보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긴급한 지원을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듯 과잉으로 추가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문제인 듯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는 국가재난이나 자연재해 상황이 아닌 일반 사고인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임시 숙소를 개별 숙식이 가능한 호텔로 잡아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자신의 권리인 줄 알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은 주말에도 쉬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은 계속됐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난거리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이들은 뭔가 하나 잡히면 함께 달겨들어 지저대기 시작하는데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건강도 챙겨가며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만 한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배현진 국힘당 의원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전한 국내 방송사를 저격했는데요. 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연합뉴스 두 채널에서 김정은 열병식 연설 녹화한 조선중앙TV를 통째로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을 보고 있는 내 눈이 의심스럽다며 이 시각 조선중앙TV 통중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조선입니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분이 빠질 수 없죠. 조수진 국힘당 의원, 이분도 주말에 아주 바빴습니다. 아직도 11억 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해명 없이 버티기로 초지일관 뭉개고 있는데요. 검찰에 넘어갔으니 기다려 봐야겠죠. 이미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 의원의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조용할 법도 한데 그의 뻔뻔함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로 설전을 벌인 곽상도 국힘당 의원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 아들이 현역 정치인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조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의원한테 페어플레이를 운운하는 것도 우습지만 엉뚱하게 시비를 걸어놓고 난데없이 페어플레이를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11억 재산신고 누락을 하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저렇게 버티게 하는 조수진이 더 우습습니다. 끝으로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속에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8%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10월 2주차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3주차 정당 지지율 36%보다 1%포인트 내린 35%를 기록했는데요. 국힘당은 9월 3주차 27%보다 무려 6%포인트 내린 21%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은 6%, 열린민주당은 4%로 조사됐는데요. 거대 양당이 지지율에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무당층은 9월 3주차 21%보다 7%포인트 증가한 28%를 기록했습니다. 국힘당 지지율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지지율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어김없이 정당 지지율은 폭락하고 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그 진가가 발휘되는 정당. 그 정당이 바로 국힘당입니다.